안녕하십니까. 느타리버섯을 키우는 훈이의 농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던 원목 재배, 원목 재배법은 크게 장목 재배와 단목 재배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장목 재배에 대해서는 한번 강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요 단목 재배 위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목과 단목을 나누는 기준은 그 원목의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장목 같은 경우에는 1m에서 한 1.2m 정도 되는 긴 그 장목에 균을 접종해서 배양하는, 그렇다 보니까 길다 보니까 우리가 접종하는 방법이 이 천공을 해서 구멍을 이렇게 뚫어서 이 성형정전, 이렇게 총알처럼 생긴 이 성형정전을 이렇게 끼워서 접종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요렇게 이제 장목을 이용해서 재배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은 단목 재배, 그 단목은 말 그대로 짧게 잘라서 사용하는 재배법인데, 보통 이제 이렇게 긴 장목을 한 5에서 6등분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한 20에서 25cm 정도씩 이렇게 잘라지겠죠. 그래서 짧게 잘라서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여러 등분 내서 이렇게 5에서 6등분 낸 이렇게 짧은 단목에다가 균을 접종해서 배양하는 방법을 우리가 단목 재배라고 하는데요. 단목 재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목 재배도 2-1 관행 단목과 2-2 계량 단목 재배법으로 크게 나누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행 단목은 우리가 기존부터 해오던 방식인데요. 관행 단목은 우리가 배지 만들기에서부터 용기를 안 끼는 생략될 거고, 그죠? 지금 관행 단목은 살균 과정이 생략됩니다. 살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자른 이렇게 크기가 20에서 25cm 정도로 짧게 자른 원목을 냉각도 필요 없죠, 그죠? 이렇게 준비된 그 원목을 이용해서 이제 종균을 접종하는 법이 이제 관행 단목인데, 관행 단목은 어떻게 종균을 접종하느냐 하면, 실제 우리가 이제 종균은 우리가 병으로 된 종균을 구입하게 되면 병으로 된 종균, 병종균은 보통 구입할 수 있습니다. 산림조합이나 아니면 종균을 판매하는 판매처에 문의하면 병종균은 구입할 수 있는데요. 이 병종균은 쉽게 이야기해서 이 톱밥에 균을 배양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을 잘라서 분쇄를 합니다. 일단 분쇄를 해서 가루로 만들죠. 분말 형태, 가루 형태로 만들어서 이런 통에 분말 형태의 종균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물을 좀 첨가합니다. 물을 첨가해서 물과 종균을 섞어요. 일정한 비율로 섞어서 이제 이렇게 짓이겨서 점성이 있도록, 일단 점성이 있도록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종균을 잘라진 단목의 상부에 이렇게 어개진 그러니까 물과 종균이 섞여 있는 이렇게 걸쭉해진 요 종균을 여기에 도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벽돌 샀듯이, 세면 샀듯이. 옆에서 보면 요게 단목이라고 하면 가장자리를 조금 두껍게 한 2cm에서 3cm 정도 해서 이렇게
이렇게 발라놓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이쪽 가장자리를 조금 높게 해서 이렇게 윗부분을 이렇게 위에서 보면 윗부분에 이렇게 종균을 우리가 그 벽돌을 샀듯이 벽돌 살 때 중간에 세면으로 붙이는 역할, 아구 역할을 하잖아요. 똑같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원목을 이렇게 샀습니다. 그럼 이제 다 진행된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단목, 종균, 단목, 종균, 단목, 종균. 자, 이런 식으로 자, 여러 단을 샀습니다. 여러 단을 쌓아서 보통 이제 뭐 한 6단, 7단, 6에서 7단 정도 이렇게 쌓아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개를 샀겠죠. 그러니까 접종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단목이 준비되면 단목과 단목 사이에 물과 종균을 어깬 점착이 좀 있는 점성이 있게끔 만들어서 이 단목과 단목 사이에 표시된 부분만큼의 이런 식으로 쭉 정균을 묻혀서 접종을 하는 방법이 일반 관행 단목 재배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이제 배양은 이제 온도가 중요하죠. 배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 번 강조하지만 온도죠, 그죠? 우리가 평균적으로 25도라고 이야기하지만 25도를 이제 어떻게 유지하고 맞출 거냐는 그 농가마다 아니면 그 재배사의 특성에 맞게끔 유지를 하셔야 돼요. 온도가 유지가 안 되면 배양의 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25도, 20도에서 25도 부분의 온도를 잘 유지하는 게 포인트인데,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접종한 종균은 이렇게 보온재와 비닐을 덮어서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 보온재와 비닐 그리고 이제 차광막 등을 덮어서 이렇게 덮어서 일정한 기간 배양을 하게 되겠죠. 배양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 있던 균들이 이 나무를 파고 들어가요. 속으로 파고 들어가기도 하고 겉에도 이렇게 도포가 됩니다. 이렇게 도포가 되기 시작하죠. 보통 이제 배양 기간은 뭐 단목 같은 경우에 4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5개월 정도 배양을 하게 되면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죠. 균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먹어서 이제 처음에는 떨어져 있던 단목들이 이렇게 다 한 덩어리처럼 붙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4, 5개월 지난 뒤에 이제 우리가 발생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상태에서는 발생을 시키지 않고요. 이 상태에서는 발생을 시키지 않고, 자, 이것을 쪼개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배양이 완성된 이렇게 단목 사이사이에 이제 이렇게 균들이 먹어져 있는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한 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균들이 전체적으로 퍼져서 딱 달라붙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발생 작업, 생육 작업을 위해서 이 상태로는 발생을 시키지 않고요. 보통 쪼개기 작업을 해서 이렇게 도끼 같은 날이 이렇게 예리한 금속을 이용해서 1, 2, 3, 4, 5라고 5단이 되어 있을 때 여기를 넣어서 이렇게 쪼갭니다. 쪼개서 하나씩 분리를 하죠.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가 되겠죠. 여기를 도구를 이용해서 분리를 해서 이렇게 이제 독립을 시키고 겉에 이렇게 표면에 완전히 도포되어 있던 균은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표면균은 제거를 일단 우리 브러쉬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균을 안쪽에 다 먹어 있기 때문에 바깥을 코팅하고 있는 균막은 일단 브러쉬 등을 이용해서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깨끗이 제거를 해주고 이제 우리가 발생 작업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배양이 끝나면 쪼개기 작업을 해서 하고 표면균 제거 작업을 합니다. 표면의 균막 작업이 끝나면
보통 이제 우리가 발생이나 생육을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보통 이용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지면 재배법과 두 번째가 다단 재배법. 두 가지 재배법으로 이제 우리가 발생 생육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지면 재배법은 말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재배사 내지 하우스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면, 이렇게 하우스가 되어 있으면 바닥에 이제 지습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골을 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골을 이렇게 길게 골을 팝니다. 옆에서 보면 이렇게 골이 파지겠죠. 자, 이게 하우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골을 팝니다. 골을 파서 지금 아까 균막 제거를 한 요 단목을 여기 이렇게 넣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뭐 한 20% 정도만 드러나게, 그러니까 한 5분의 4 정도는 이렇게 흙 속에 이렇게 묻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놓아서 반 이상, 뭐 한 5분의 4 정도, 5분의 3에서 이제 5분의 4 정도는 흙 속에 이렇게 묻어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는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습도 공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기가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어둠으로써 우리가 이제 바닥에 있는 습, 아니면 이제 물만 바닥에 줘도 이 단목으로 이제 수분이 제대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지면 재배법은 이렇게 홈을 파서 골을 파서 심는 방법과, 아니면 그냥 뭐 간단하게는 골 안 판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올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쭉 이렇게. 예, 요것보다는 요게 조금 효과적이겠죠. 수분 유지하는 거나 공급하는 게 효과적이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발생 생육을 시킬 수 있는 단계로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단목 재배법은 이렇게 이제 배양할 때 벽돌 샀듯이 쌓아서 보온을 유지해서 균이 배양이 완료가 되면, 한 4, 5개월 정도 배양이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이쪽 이기 작업을 통해서 단목을 분리하고, 그 다음에 표면의 근막을 제거한 뒤에 지면 재배법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바닥에 바로 놓아서 습도를 유지하면서 다음 발생과 생육 작업을 진행하는 요 방법이 되겠고요. 이 다단 재배법은 뭐 최근에 이제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도입된 뭐 최근의 재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렇게 하면 공간이 단면 한 면밖에 이용할 수 없죠. 바닥면만. 그런데 이제 다단 재배법은 이제 이렇게 하우스가 있으면 균상 다이를 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균상 선반을 이렇게 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이해하겠어요. 길게 선반을 이렇게 짜서 이렇게 이제 그 하우스 파이프 같은 파이프를 이렇게 걸쳐줍니다. 걸친 상태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아까 균막을 제거한 요 단목에 꼬부라진 고리 모양의 못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못처럼 이렇게 꼬부라진 고리 모양의 쇠붙이를 이용해서 여기 박습니다. 이렇게 박아두면 여기 꼭지가 되겠죠. 걸리겠죠. 이 상태에서 옷걸이처럼 이런 상태로 해서 여기에 걸어두게 되죠. 이런 식으로. 여기 걸는 거죠. 걸어두면 뭐 우리가 옷걸이에 옷이 걸리듯이 이렇게 쭉쭉쭉쭉 총총총총 걸리겠죠. 그러면
뭐 같은 면적이라 하더라도 이 단수에 따라서 단을 3단을 하든지 4단을 하든지 5단을 하든지 단의 수만큼 훨씬 더 많은 양을 집약적으로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은 뭐 지면 재배법을 사용도 하지만 좀 더 공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다단 재배법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다단 재배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그렇게 선반을 짜서 이런 쇠붙이를 이용해서 옷걸이의 그 고리 같은 쇠붙이를 이용해서 걸어둠으로써 좀 더 단위 면적당 많은 양의 배지를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재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다단 재배법과 지면 재배법에서 우리가 관리상 중요한 그 차이가 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 습도 유지입니다. 습도 유지. 습도 유지 방법의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면 재배에 우리가 땅 속에 묻어서 바닥에 물만 줌으로써 습도를 유지하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공중에 노출시킨 재배법은 이 습 공급하는데 조금 더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면 재배법보다 다단 재배법이 습도 유지가 조금 불리하다 보니까 이 재배사 전체에 가습을 이용해서 이 전체에서 습도가 마르지 않도록 공급하는 별도의 가습 장치가 뒷받침이 돼야 이 다단 재배법이 효과적으로 이용되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면 재배법을 이용할 수 있고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단 재배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어쨌든 다단 재배법을 이용하려면 재배사 내에 가습을 할 수 있는 장치를 통해서 노출되어 있는 배지에 마르지 않는 습도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게끔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아까 관행단목 재배에서 변형된 계량단목 재배는 실제 이제 우리가 자른 단목을 이렇게 봉지에 담아서 밀봉한 다음에 이렇게 봉지에 담은 이 단목들 다 하나씩 닫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리가 있는 비닐에 단목을 이렇게 다 담아서 요것을 살균을 통해서 한번 찝니다. 균도 없애고 쪄냅니다. 그러니까 계량단목과 간행단목의 제일 큰 차이점은 이 살균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살균용입니다. 살균용. 그러니까 계량단목법은 이제 살균을 하는데 우리가 살균을 하는 그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배지 속의 균을 없애는 역할과 그 다음에 연화 작업. 그러니까 살균은 말 그대로 균을 없애는 살균과 연화 작업. 물성을 부드럽게 하는 연화작용을 위해서 우리가 살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균을 하게 되면 물성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쪘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찌면 부드럽지 않아요. 그래서 나무도 한번 찌게 되면 이게 훨씬 물성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번 찜으로써 이 종균 접종 후 배양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단목은 이 관행단목과 차이나는 첫 번째가 살균을 한다. 살균 작업이 있다. 살균 작업을 함으로써 유리한 효과는 배양 기간이 단축됩니다. 보통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관행단목은 우리가 배양을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한다 그랬죠. 4, 5개월 정도 하는데 우리가 계량단목 한번 쪄서 계량단목으로 배양을 해서 접종을 해서 배양을 하게 되면 요 기간을 한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배양 기간이 우리가 계량단목을 하게 되면 2개월에서 2.5개월. 그러니까 관행단목의 절반 정도로 그 배양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수확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겠죠. 그래서 도입된 방법이 계량단목입니다. 물론 절차가 훨씬 관행단목보다 복잡할 수 있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살균기 이렇게 넣어서 찔 수 있는 찜속 같은 살균기가 또 추가로
설비를 갖춰야 되는 부담은 있겠지만 어쨌든 계량단목법을 이용하게 되면 물성의 연화로 배양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훨씬 우리가 그 생육 기간 발생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량단목법도 많이 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머지 진행 방법, 우리가 발생 및 충족을 하기 위한 절차는 아까 설명한 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된 배지를 나중에는 이제 비닐을 까면 되겠죠. 비닐을 제거하고 지면 재배법은 이런 식으로, 다단 재배법은 이런 식으로 매달아서 그 이후 진행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단목 재배를 이용하는 그 버섯 중에서 이제 일반 우리가 식용버섯, 느타리, 아니면 우리가 노루궁뎅이, 이런 버섯들도 우리가 이제 단목 재배법을 이용할 수 있고요. 보통 이제 단목 재배법에 많이 사용되는 것은 약용 버섯, 단목 재배로 이용하는 버섯은 이제 약용 버섯들이 많죠. 약용 버섯 중에서도 이제 고온성 버섯, 고온에 강한 고온성 버섯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버섯과 영지버섯 정도가 고온에 잘 자라는 버섯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이나 영지 등은 이제 고온에 유리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하우스 재배사를 이용하더라도 고온기에 별도로 그 냉방 장치를 이용하지 않고도 수월하게 배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나 관리에 조금 더 우리가 식용버섯보다는 유리하다. 물론 우리가 식용버섯들은 보통 그 고온에 약하거든요. 고온에서 발생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설이 조금 열악한 하우스 재배사에서 우리가 이제 단목을 이용하는 방법 중에 이제 약용버섯, 상한이나 영지버섯 등을 이용하게 되면 그 노동력을 조금 최소화시켜서 버섯을 유리하게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온버섯 같은 경우에는 30도 정도에서 버섯이 잘 나고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름 기간 동안 우리가 이제 고온성 버섯인 상한영지를 이용하게 되면 고온기, 보통 우리가 7, 8, 9 이렇게 고온기에도 버섯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생육시킬 수 있는 부분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보통 단목 재배법에서 약용버섯들을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배양, 발생, 충족, 생육, 주기관리, 배당, 요대로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생 충족은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 버섯이 발생되게 충격을 주느냐, 버섯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쨌든 환경의 변화, 우리가 이제 충격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이 환경 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변화가 충격이에요. 그래서 버섯에 따라서 어떤 환경 변화에 반응하느냐를 잘 관찰하셔서 이제 그 버섯별로 충격을 주겠죠. 그래서 충격을 줘서 버섯이 발생되면 그 버섯이 잘 자라는 생육 환경, 요건 이제 특성표. 우리가 종균을 구입할 때 그 종균이 어떤 환경에서 잘 자라는 그 버섯이 어떤 환경에서 잘 자라는지 품종을 확인하고 그 품종에 맞는 특성을 좀 잘 숙지한다면 그 환경에 따라서 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지난번 원목재배법에서 조금 설명이 빠졌던 이 단목재배에 대해서 조금 진행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여기 가면 단목재배는 원목을 한 5에서 6등분, 20에서 25cm 정도로 자른 단목에 균을 접종하는데 크게 관행단목법과 계량단목법이 있고, 관행단목법은 이렇게 점층식으로 쌓았어요. 부록 쌓듯이 쌓아서 배양을 하는. 그 다음에 관행단목, 계량단목은 이제 봉지에 하나씩 넣어서 살균 이후에 접종해서 배양하는 요 차이가 있다. 분명한 차이는 배양기간이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생육 발생할 때 지면재배와 다단재배가 있다. 지면재배의 유리한 점은 습도 유지가 유리하다. 그 다음에 다단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습장치를 통해서 습을 유지해야 된다. 이 정도를 조금 정리해 두시면 우리가 이제 원목재배 중 단목재배법에 대한
개괄적인 개념은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